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34살 회사원 윤아린 씨입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 하린 씨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어머니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막는 모습에 하린 씨는 깜짝 놀랐죠. 처음엔 단순히 속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며칠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김치찌개 냄새를 맡고 메스껍다고 하신 일, 평소 좋아하시던 커피조차 거부하던 일, 그리고 자주 졸리고 피곤하다는 말씀까지. 이 모든 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바로 임신 초기 증상과 비슷했기 때문이죠. 52살의 어머니가 임신이라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3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옆을 바라본 순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정민호 씨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하린 씨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이후 하린 씨는 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야근이 늘어난 남편 외출이 잦아진 어머니. 예전에는 한 번도 없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차를 청소하다가 믿을 수 없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조수석 밑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어머니의 스카프였습니다. 몇 달 전 하린 씨가 직접 선물했던 보라색 체크무늬 스카프였죠. 하린 씨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민우 오빠 차에 타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며칠 전에 같이 나갔는데 떨어뜨렸나 보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외출한 날은 없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죠. 며칠 후 하린 씨는 점심시간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남편 민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옆에 누구 계세요? 하린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니는 급히 대답했어요. 아니야, 드라마 소리야. 하지만 하린 씨는 확신했어요. 그건 절대 드라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린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 걸까? 52살이라는 나이가 늦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또 다른 끔찍한 상상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남편과 어머니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린 씨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절친 박민지 씨를 찾아가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민지는 입이 무거워 하린 씨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카페 구석에 앉아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자 민지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있겠어? 하지만 스카프, 전화 속 목소리까지 듣자 민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결국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내가 아는 사설 탐정이 있는데 믿을만하고 실력도 좋아.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하린 씨는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경찰 출신이라는 50대 중반의 남성 탐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조사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주간의 미행과 촬영, 그리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의 증거 수집, 비용은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하린 씨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하린 씨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하린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퇴근 후 찾아간 탐정 사무소.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민우 씨와 어머니 강미선 씨가 모텔 입구를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 민우 씨는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장면, 또 다른 사진은 복도를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할인 씨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온 듯한 모습이었죠. 반대로 남편 민우 씨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익숙하게 안내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 그동안 효자 사위로 보였던 그의 모습은 완전히 가식이었던 걸까요? 할인 씨는 분노와 혼란 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 뒤 할인 씨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이 확보한 사진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 모두 승산이 크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역시 불륜의 상대방으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할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니. 그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속이고 배신한 건 어머니도 똑같아. 이대로 넘어가면 다시 상처만 남을 거야. 그날 밤 할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요. 온라인으로 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펜 모양, USB 모양,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장치들이었죠. 며칠 후 드디어 도착한 녹음기를 거실 소파 밑과 식탁 아래에 설치했습니다.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몰래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대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뿐이었어요. 뉴스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가벼운 농담들. 할인 씨는 초조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눈치를 챈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믿기 힘든 대화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걱정 마. 서진이한테는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할 테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민우 씨의 대답.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우리 아이 포기해요. 할인 씨는 녹음을 들으며 몸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인 씨는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남편 민우 씨. 그리고 둘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할인 씨를 속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서진이는 순진해서 내가 뭐라고 말해도 믿을 거야. 나이든 여자가 외로워서 실수했다고 하면 되지. 그 목소리는 너무나 뻔뻔했고 딸을 조롱하는 듯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우 씨는 끝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서진이가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알 필요 없어. 우리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이 아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할인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할인 씨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을 건네며 말했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 박지연은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마지막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라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할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어머니까지 소송해야 할까?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할인 씨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준비에 들어갔고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접수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할인 씨는 집에서 아무 일 없는 듯 평범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눈치채고 증거를 없애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매일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가슴속 분노와 혐오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도 남편의 눈빛도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뒤 집으로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 민우 씨가 봉투를 열어본 순간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인아,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혼 소송을 낸 거야?
할인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속이려 하지 마. 순간 어머니 강미선 씨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반성이 없었습니다. 외로워서 실수했다.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 온갖 변명을 늘어놓을 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은 할인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엄마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그 순간 할인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심지어 피해자인 척하며 오히려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우 씨는 그나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진심에서 나온 사과라기보다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굴복한 듯 보였습니다. 할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절대 물러서지 않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선 어머니 강미선 씨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움의 판단을 잘못한 것뿐인데 딸이 너무 가혹하게 구는 거라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재판관도 처음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진한 딸을 속이려는 계획,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거짓말하겠다는 대화. 재판정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법정이 끝난 뒤 복도에서 어머니는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딸이 어미를 법정에 세우다니. 이런 폐륜이 어디 있니?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할인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민우 씨의 금융 기록을 조사하자 거액의 사채 빚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온라인 도박으로 날린 것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민우 씨가 화정 씨의 상속 재산을 미리 조사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수원의 상가 시세, 상속세 절약 방법, 사위가 장모 재산을 관리하는 법, 검색 기록 속에는 치밀한 계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지인들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인이를 질투했다는 이야기, 딸이 젊고 예쁘다는 이유로 늘 비교하며 불만을 털어놨다는 증언,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이런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젊은 남자한테 인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농담인 줄 알았던 말이 실제로는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조사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각자의 욕망과 계산이 얽힌 결과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민우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장모의 재산을 노렸고 어머니 강미선 씨는 외로움과 딸에 대한 질투심으로 금지된 관계에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할인 씨는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과 남편이 이토록 철저히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병원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전 이미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가능성을 상담받았던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할인 씨는 그 기록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임신을 준비했다니, 그 모든 게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의 일부였다니. 재판은 할인 씨에게 점점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우 씨의 도박 기록, 어머니의 병원 상담 기록, 지인들의 증언과 녹음 파일까지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두 사람은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 씨의 변호사는 도박 중독은 질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관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강미선 씨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실수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은 결국 냉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강미선, 피고 민우. 두 사람의 행위는 사회적 파탄을 초래했고 원고 할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원고와 피고 민우의 혼인은 즉시 파기한다. 법정 안은 술렁였고 할인 씨는 눈을 감은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박빚, 불륜, 배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강미선 씨는 오히려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친엄마인데 딸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며 법정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은 끝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죠.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하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무거운 족쇄가 풀린 듯 가슴 깊숙이 숨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어머니의 배신. 그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린 씨는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나가기로. 며칠 뒤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하린 씨는 일기장을 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다. 가장 큰 배신을 겪었지만 그래서 더 강해질 것이다. 하린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다. 이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어느 날 절친 민지 씨가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괜찮아? 이제 좀 숨 쉴 만해? 하린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직 힘들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속고 살지는 않아. 민지는 하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아. 보통 사람 같았으면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넌 끝까지 진실을 밝혔잖아. 밤이 되자 하린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하린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화면에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가장 큰 용기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족과 배우자에게 동시에 배신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